unfo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입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됐거든요. 단돈 10원짜리 한 그릇이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수출 신화를 쓰게 됐는지 그 기적 같은 60년의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이 숫자 보이시죠? 5원. 바로 이 숫자가 한국 라면 이야기의 아주 비극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모든 게 폐허가 됐던 시절의 한 끼 식사 가격이었는데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꿀꿀이죽이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 끓인 죽이었죠. 그래서 먹다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게 나오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다도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꿀꿀이 죽이라도 먹으려고 길게 줄을 서야만 했어요. 1960년대 대한민국의 굶주림을 상징하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바로 이 비참한 광경이 당시 잘 나가던 한 엘리트 금융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삼양식품의 창업주 고 전중윤 회장인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 한 그릇을 사 먹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봤던 인스턴트 라면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저 꿀꿀이죽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당장 기계 살 돈도 없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귀한 외화 5만 달러를 겨우 빌리고요. 기술을 배우러 간 일본의 묘조식품은 기술 요출을 극도로 꺼렸죠. 그때 전중윤 회장이 나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굶주리는 내 동포들을 먹여 살리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일본 사장이 출국하는 전 회장을 공항까지 따라와서 몰래 스프 비법이 적힌 쪽지를 건네줬다고 해요. 정말 영화 같죠? 이렇게 한국 라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가격을 한번 보세요. 10원. 와, 이건 정말 천재적인 결정이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0원 정도였는데 5원짜리 꿀꿀이죽은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35원짜리 커피 한 잔보다는 훨씬 쌌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라면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낯설다 보니까 당시 한창 발전하던 섬유 산업 때문에 이걸 무슨 나일론 같은 옷감 이름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음식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삼양은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전국 방방곡곡, 공원이나 기차역에서 무료 시식회를 열어서 일단 맛을 보게 하고 광고를 통해서 이건 옷감이 아니라 즉석 국수다 라고 알렸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당시 쌀이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밀가루 음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라면이 대중화되는데 아주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창기 라면은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당 육수 베이스의 하얀 국물이었어요. 순하고 담백한 맛이었죠.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식을 해보고는 한국 사람들은 매콤하고 얼큰한 걸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대요.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조언을 계기로 라면은 일본 라면의 아류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아는 얼큰한 빨간 국물이라는 K라면만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980년대입니다. 라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황금기인 동시에 업계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던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던 시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0년대는 짜파게티, 너구리, 지금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전설적인 라면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1986년 시장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라면이죠. 이름부터가 매울 신자잖아요. 그전까지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강렬한 매운맛으로 시장의 기준을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정점에서 라면 업계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우지 파동입니다. 검찰이 라면 회사들이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소기름, 즉 우지로 면을 튀기고 있다고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미국에서 비누나 사료 만드는 데 쓰는 2, 3등급 우지를 썼으니 공업용이고 불법이다. 반면에 업계는 그걸 고도로 정제하면 1등급 식용유랑 성분이 똑같아져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맞섰죠. 결국 이게 안전성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산업 등급 기준과 식품 규정이 달라서 생긴 일종의 비극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8년이라는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모든 회사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삼양 같은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졌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라면 회사가 우지 대신 파뮤를 쓰게 되면서 라면 특유의 고소한 맛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겪은 라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닥쳐온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등제라는 경제학 용어를 잠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찾게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라면이 바로 이 열등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라면 판매량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에게 라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든든하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면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의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였죠. 이 짜파구리 하나가 전 세계의 K라면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인의 주식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라면의 현주소는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현재 K라면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미국 대형마트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이 됐어요. 심지어 라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까지 역수출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죠.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이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라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를 찝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지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삼양식품이요. 그 트라우마를 딛고 36년 만에 다시 우지로 튀긴 라면을 출시한 겁니다. 과거의 오명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라면 본연의 깊고 고소한 맛을 되찾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정말 완벽한 명예회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원짜리 꿀꿀이죽의 대안으로 시작해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출 신화를 이룬 라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음식을 넘어서 한 시대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온 K라면의 다음 60년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까요?